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부 오늘 지정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에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휴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었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은 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온 그 형사 25부의 배당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자들이 이제 구속 기소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형사 합의 25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형사 합의 25부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결국에 이렇게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이제 좀 검토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이게 같은 재판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병합 심리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병합 심리 같은 경우가 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죄를 공범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 심리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혐의를 이제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 심리도 검토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 병합 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 심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공판 준비 기일이 1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병합 심리로 하는 것이 좋으냐 병행 심리가 좋으냐에 대해서 검찰과 지금 변호인 측에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병합 심리와 병행 심리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본격적인 심리가 3월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저희 취재기자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예, 일단 만약 오늘 배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판에 이제 본격적인 공판에 나서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을 함으로써 이 쟁점이라든지 증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재판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몇 회 정도의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판 기일까지는 아무래도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사건에도 직접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형사 사건에도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판 준비 기일까지는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내란 혐의 수사와 기소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일단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뭐 이런 확보한 증거들 자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과 별도로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어떤 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각 입장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내란죄가 이제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조문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쟁점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굉장히 시간이 짧았고 유혈 사태도 없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내란의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인 것이고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에 이제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의 주장에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다른 물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국헌 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렇게 크게 두 축이 모두 인정이 되어야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은 이것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어떤 부분들을 입증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힘을 실을 계획인가요? 예, 이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91조에서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하나를 정의로 두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이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 이제 군이 출동했다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선관위에 군이 들어갔다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국회 측의 이 탄핵 사건에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측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의 기능을 이제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사실관계에 대한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지금 이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답변에 또 근거하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증거들을 이제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어느 쪽의 주장에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뭐 논리적으로든지 아니면 증거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 과정 자체가 재판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가 나오는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죄 성립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탄핵 심판과 지금 형사 재판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지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그렇다면 총 3번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친 다음에 실제 공판 기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뭐 2월 말이나 3월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화목으로 할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형사 사건에서도 공판 준비 기일을 몇 차례 가질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측은 또 보석 청구 방침도 밝혔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보석이라는 것이 이제 형사소송법상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 단계에서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최장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보석 같은 경우가 필요적 보석 그리고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예외 사유가 없는 한은 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원의 재량이라든지 직권으로 이 부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 예외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을 넘는 이 중한 죄를 이제 범한 혐의를 받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 사유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최근에 이제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재판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석 청구를 했을 때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달리 볼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를 통해서 보석에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의 허가의 가능성도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보석을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다음 주 헌재 5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 출석할 예정인데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진술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엇갈리는 상황에서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현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다음 기일에 이제 예정돼 있는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당시의 사령관이라든지 이 뭐 국정원 차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 어떠한 내용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국회 측에서는 국회 측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신문을 할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신문의 답변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최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의 증인인 거죠. 네,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건데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직접 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했었고, 당시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모습이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오차기를 하루 앞두고 좀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한 이제 위헌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만약에 이 결정이 나면 이 부분도 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권한쟁의 사건 같은 경우 네. 2월 3일에 이제 이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명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 여부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이 그 탄핵에 대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 부분 탄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